안녕하세요. 완전정보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대출 규제 여파에 좀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코픽스를 비롯한 주담대 금리도 여전히 오르고 있어서 대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인데요. 이미 거래량 그리고 거래 금액이 줄어들면서 규제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전문가와 함께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9월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96.8대 1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강남권 내 우수한 입지를 갖춘 브랜드 단지들이 청약에 나선 데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서 시세 차익 실현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몰린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도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일부 은행들은 오히려 금리를 올렸습니다. 대출 억제 차원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데요. 이자를 적게 낼 것으로 예상했던 효과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SC제일은행은 상품 종류에 따라 최대 0.25%포인트,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최대 0.16%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주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시중금리는 오히려 오른 겁니다. 가상금리 그거는 조정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7월 최저 2.8%에서 현재는 3.9%로 1.1%포인트 올라 역주행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금융당국 권고로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이창용 한은총재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뒤틀린 정책 조합이 결국에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효과 면에서는 무력화시켜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여러 요인을 저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볼 때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이른바 실기론이 커지는 배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정책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폭인 0.25%포인트만큼 대출금리가 떨어질 경우 가계대출 이자는 연간 3조 원, 1인당 15만 원 떨어질 것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오히려 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 부담만 커지게 됐습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를 반영하면서 거래량, 거래 금액 모두 줄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지난 10월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는 안 내려갔다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대출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시장에 선반영됐다라는 부분 또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좀 낮은 내용들이고요. 어쨌든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한 강화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고요. 또 코픽스마저도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인데 서울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30%대로 이제 감소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월별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을 보니까요.
이렇게 각 연마다 거래량이 좀 많았다는 때로 본다면 7월에서 9월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죠.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이 거래량의 모습하고 이 지금 2024년에 대한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금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 금리나 기준금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떨어졌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당분간은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예견돼 있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가 대폭적으로 낮춰져야 우리가 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거기다 선제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에 대한 거래량은 오르질 않고 이렇게 좀 감소하는 부분 또 가격도 오르지 않는 부분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윤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존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윤환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정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기준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임대차 시장에도 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73주째 오르면서 고공행진 중인데 좀 전세난 우려가 더 좀 심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 11일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 금리를 0.25% 정도 낮췄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을 좀 우려를 하는 바인데, 가을 이제 이사철이 와서 이제 이사철이 본격화하는 가운데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지금 73주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좀 매수를 조금 뒷전으로 밀고 이제 임대 시장에 조금 더 눌러앉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네. 이번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세값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전세 매물이 이제 품귀 현상까지도 심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세 매물 품귀 현상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임대차 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대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는 좀 전세 가격이 주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입니다. 둔촌동에 12,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주장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대규모 이제 입주장 단지 시장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면 네. 전세와 매매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죠. 이제 매머드급 단지가 입주장 시장을 이제 여는데도 시세가 상승하는 정반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앞으로 향후 3년간 신규 공급, 신규 입주를 하는 단지가 매우 이제 적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거기다 최근에 하는데서 발표했던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좀 입주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전세 매물도 좀 풍기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전세 대출 규제까지 강화가 되면서 이 전세 수요가 좀 월세 수요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그러면서 월세 가격 역시 좀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임대차 시장이 계속해서 좀 불안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이제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사실은 대출 규제는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다 하더라도 네. 대출 규제가 너무 이제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보다 월세로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갈아타려는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당분간 상승세를 계속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든 이제 전세 수요가 이제 월세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들을 확인을 하면서 높아진 월세가 다시 전세 가격을 또 올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또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가격이 이제 너무 오르다 보니까 수요가 월세로 갔는데, 이 월세가 또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 전세 가격 상승을 결국에 견인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전세 시장 좀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서울에서는 이제 올림픽 포레온 이후에 당분간 입주할 아파트 물량이 전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세값이 좀 떨어질 이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월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임대차 시장에 좀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금융 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네. 이제 매수를 고려하던 이제 무주택자들, 이 무주택자들이 다시 임대차 시장으로 이제 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이제 너무 없다 보니까 네.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또 향후 한 3년 정도는 이제 신규 입주하는 단지가 없다 보니 계속 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고공행진 중인 전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정혜근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